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레바논, 여기가 베이루트죠. 베이루트에서 만나니까 정말 새로운데요. 이 베이루트 시내가 바로 앞에 보이고 그 너머로 바다 지중해도 보이는데 우리 말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베이루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레바논이 어떤 것인지 잠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아시는 것을 좀 나눠주시면. 어제 영어 주무셨나요? 아니요, 어제 지금 방금 왔습니다. 방금 오셨어요. 네네. 어젯밤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베이루트 상공에서 들어와갖고 네. 소닉붐,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가 이제 마하로 넘어갈 때 나는 그 소닉붐 소리를 냅니다. 네. 그 소리를 내면은 영인의 창문들이 깨질 듯이 흔들립니다. 아주. 네.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아직까지 전쟁이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남쪽과 또 시리아 쪽 그중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네. 최근에는 지금 이제 시리아에 있는 밀려난 그 시아파 방문들이 여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같이 결탁을 해서 네. 지금 레바논군하고 좀 약간의 마찰들이 있고 전쟁 비슷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스라엘이 와서 전투기로 F-35 전투기로 지원 사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전쟁은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 상태가 좀 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하루속히 이 전쟁 우리 다 무서워하고 다 원하지 않는 이것이 좀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헤즈볼라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는 일단은 지금 보류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바깥에 이 시내에 보니까 별로 뭐 정응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보이지만 또 내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네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아시는 이곳에 오셔서 느끼신 레바논 그리고 베이루트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동에서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종교적인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바논은 18개의 종파를 인정해서 18개의 종파가 정치와 같이 결연돼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군사력은 지금 많이 축소되고 그랬지만 불구하고 레바논 국법 자체의 종파가 이거를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뭐 어느 장관은 어디 종파에서 맡아야 되고 어디는 어디가 맡아야 되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헤즈볼라가 다시 패배자임에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서 또한 장관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죠. 저희가 아는 바로는 며칠 전에 미국에서 투파를 보내서 미국에서 헤즈볼라의 원상 복구를 좀 반대한다. 패배자는 패배자로 남아야 되지. 다시 그것을 이런 정부에서 요직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 입장을 반대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예. 우리 레바논 땅에 정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다시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의 그 난민 선교사 최근에는 아주 정확하게 난민 선교사 파송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서 예, 미국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거기서
난민 영역으로 예. 영역 파송을 받았습니다. 난민 영역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영역 파송.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레바논에서 있는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난민, 예.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제 수단 난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2세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좀 맡아갖고서 네. 그 교육에 대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계셨을 때 이제 나와서 아프간의 난민, 그다음에 시리아의 난민 들을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서 그 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네. 복음을 전하기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변화할 수 없는 그 환경 안에서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참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수월했어요. 네. 네. 그 수월한 1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네. 저희가 좀 반성하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어떤 반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으로는 저희가 선교를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복음을 수월하게 전달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선교하지는 않았는가. 네. 너희 지금 배고프지? 나는 여기 쌀이 많이 남아있어. 내 쌀을 나눠 먹을래? 이러한 뭔가의 폭력적인, 뭔가의 좀 강압적인 선교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반성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포커싱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개종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가 너무. 우리가 복음주의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개종을 시키고 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좀 만족하는 그런 좀 개종주의 정도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이 복음을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바닥부터 좀 교육 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2세를 난민의 2세를 포커싱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을 사역을 개발하자 해서 그 은혜 하나님 교회 한기영 목사님을 이사장님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그랜 인터랙티브 스쿨이라는 학교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으로써 레바논과 이집트에서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왜냐면 난민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졸업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 졸업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LMS라는 그 Running Mobility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미국 교육부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들에게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난민에게는 10년 공부하는 것이 좀 사치스럽다고 할까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가 너무 또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라고 했던 것 부분들에 대한 또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좀 개발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부들 하고 이제 최근에 요번에는 이제 여기 그 레바논에 복음주의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네. 복음주의 장로교단하고 요번에 그 한국에 있는 FMAC라는 선교단체하고 그 MOU를 맺어갖고 지금 여기서 파이럿 프로젝트로서 그 AI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뭐 교육이 이렇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건 없고요. 계속 그렇게 개발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퓨지에 대한 난민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현재 혹은 미래까지도 우리가 봐가지고 그들의 삶을 더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 교육 개발도 나오는 이게겠죠. 아까 LA에다가 GRAM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는데 GRAM이라는 것이 Global Refugee Assistance Mission 이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을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와서 그 본국의 사람들에게 좀 앞으로의 그 미래의 리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네. 이 세계에는 지금 1억 2천만의 유엔에 등록한 난민들이 있는데 더 많은 난민이 있죠. 그러나 이제 유엔이 등록돼서 파악되고 있는 난민은 1억 2천만 그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와, 그 1억 2천만의 난민의 90%가 무슬림입니다. 네, 평균 연령이 26세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데이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이들에게는 지금 한 10년 이상 교육이 끊어져 있고, 레바논 같은 경우만 해도, 학교를 남미들이 가기는 가는데, 오전반으로 갈 수는 없고, 오후반으로 가서, 오전에 레바논 사람들이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하고 있고, 그것도 5학년까지만, 네. 학교 5학년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 더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의 그 교육 수준이 상당히 이제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사정들도 있겠지만 물론 자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난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힘이 들어가겠지만 그 사람들도 또 다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우리 다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또 마음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 특별히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대한 신경들도 참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1억 2천만의 난민이 나는 독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뭐 유럽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1년에 그렇게 재정착되는 난민이 한 1억 2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12만 명 난민 정도가 정착이 되고 있다면은 한 2,000년 정도 기다려야 1억 2천만이 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난민의 숫자는 계속 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옴으로써 난민 계속 그 온도와 맞춰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온도와 따라서 난민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면서 좀 아주 기가 쏠긋한 건데 그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설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싱크탱크에서는 네.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네. 10억 명의 난민이 나온다라는 그렇습니까? 그 정도의 또 비유도 있습니다. 네. 그 난민에 대해서 다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또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세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지구의 발전은 땅속에 있는 것을 꺼낸 자원을 갖고서 여태까지 어떤 경제적 경쟁을 했다 본다면은 지금 시대에는 사람의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중에 가장 많은 그 인력풀이 저는 난민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난민의 정책과 정치를 잘하는 나라일수록 잘 사지 않겠는가. 미국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에도 지금 난민이 많이 와 있죠.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난민 이주민 정책을 잘 함으로써 감대국이 될 것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난민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혹은 전쟁을 통해서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걸 통해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대량적으로 인류의 대이동들이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난민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에집트에 가서는 수단 난민들을 도운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수단 난민들은 상당히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 네. 수단 사람끼리 서로 언어가 달라서 네네. 서로 말이 안 통한답니다. 아, 워낙 언어가 많고 인종이 많아 갖고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소통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AI를 통한 교육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수준력이 있게끔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는 네네. 또 그런 또 장점도 있고 네. 근데 그들한테 AI 선생을 만들어서 그들이 또 어린이들을 또 AI를 가르칠 수 있는 네. 여러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민으로 이집트에 와 있는 수단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 AI를 티칭할 수 있는 데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AI를 좀 뜬금없이 AI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네, 난민에게 가장 큰 것은 뭐 교육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모든 것에 하나의 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업입니다. 네, 네. 직업인데 나라별로 난민에 대한 직업은 한정돼 있습니다. 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에 한정해서 그것도 최저시급이나 이런 그런 법률적 보호 없이 상당한 낮은 임금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IT 쪽이다. IT는 국경도 넘어갈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일도 받아올 수가 있고 한국에 있는 일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난민들한테 IT 교육, 이 AI 교육은 사실은 직업 교육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한 직업 교육은 뭐 난민뿐만 아니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 교육인데 특별히 난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난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찾아주자고 하는 그것이 이제 되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의 시대는 옛날에는 어떤 직업에 대한 한정된 숫자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직업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민이라 때는 이것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직업을 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직업을 창조한다고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난민 현실에 맞는 그들의 그것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이러한 그 feasibility study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 feasibility study를 하려면 $1,000,000가 들어가서 뭐 feasibility study를 해야 되는데 AI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난민 사회와 그 난민 나라에 맞는 직업이 착충되고 있는 거죠. 음. 아주 지금 현실적이고 또 아주 미래가 밝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일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거겠죠. 파이로트만 이제 진행되고 파이로트가 잘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대량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빨리 속히 좀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선교에서는 잘 시도도 못 해봤을 것이고 잘 못하겠지만 아마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은 다양한 비즈니스의 백그라운드와 또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또 하나님께 주신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삼박자가 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난민 선교사로서 그 난민들을 잘 개발시켜서 그들을 직업을 갖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난민들에게 그리고 또 난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가 내놓을 만한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고요. 난민 선교는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들이 배고프고 춥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먹을 것과 잘 곳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초적인 그 사역을 해왔다가는 지금은 저희들이 좀 난민에 대해서 그 사역이 저희한테 맞춰진 사역이 아니라 난민한테 맞춰진 사역으로 좀 연구되고 개발돼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에는 이들이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그럼 너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어떤 난민의 정착지 위주의 정착지를 바라보는 사역이었다면 이 사역은 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착지가 아니라 난민 발생 국가,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이제는 이 모든 난민 경유국에서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 쪽으로 이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이들이 돌아갈 때 영에서 받은 영향과 그런 모든 그런 선한 그런 보험을 다시 들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은 항상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녀화시켜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던 학교를 개척하는 회사를 개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 같은 학교, 교회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같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으로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사역의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여러 여건과 환경들을 만드셔 가지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현재는 파일로트 이제 시작을 이제 시도해 보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난민들, 이제 더 이상 난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명수 선교사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좀 주시고 기도 좀 부탁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주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 선교사들이 어떤 주로 제목을 내놓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뭐랄까 이게 좀 가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좀 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스스로 그 기도가 그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거는 좀 제가 좀 부끄럽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어떤 그 필드 사역보다는 이런 정체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또 기관과 또 국가와 이런 좀 저희가 너무 개인을 복음화시키는 것에 너무 이제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 개발 이런 쪽으로 사역에 대한 좀 뭔가 포괄적으로 좀 넓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뭔가가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저희가 또 선교를 또 이렇게 20년, 3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또 이제 자꾸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좀 내가 좀 이런 걸 한번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이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지만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의 또 뜻 안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스티브 장 선교사님, 이제 레바논 가져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 그 다음에 또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또 이집트에 가서 쓰는 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동일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이 다시 좋은 직장을 갖고 다시 본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때 한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교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만남의 시간 그리고 난민 사역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다시 우리 어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레바논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난민 선교사님으로 이곳에 계시면서 앞으로 난민이 없는 그런 난민들의 사역을 한번 꿈꾸면서 조그만 일들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GRAM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글로벌 Refugee Assistance Mission을 통해서 교육 사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만난 때까지 평안히 계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